안녕하세요. 꽃순 할매 오왕님입니다. 지금요 페이스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아프리카 애들 어린애들이에요. 한 10살쯤이나 됐을까? 한 6, 7명이 춤을 추는데 상당히 이렇게 유연하고 어쩜 이렇게 잘 추는지 몰라요. 그냥 기분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갖고 좀 업좀 시키려고 이렇게 보다가 잠깐 좀 들려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번에 그 도고 헤이아치로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올린 영상 속에서 이제 홍준표라는 분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오늘은 그 홍준표라는 분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두 분만의 그 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그 홍준표라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홍준표 씨는 아니에요. 굉장히 노령이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먼저 다시 그 양반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다시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였었고, 1945년 8월 17일에 가미가제 특공대에 이제 그 출격 명령을 받고 대기 중이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이제 종전이 되면서 이제 이틀 만에 정말 극적으로 그 정말 목숨을 잃지 않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바로 이제 그 저기 공군에 이제 들어가셔갖고는 우리나라 공군 뭐 창설 팀으로 들어가셨겠죠.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조종사들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교관도 하셨고, 또 이제 6.25가 나자 39번을 이제 그 출정을 하셨고, 한 9번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최신부 장관 보좌관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영호남에 굉장히 큰 그 수해가 났었대요.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홍준표 씨한테 다음 날 9시까지 광주에 수재민 구호품인가를 이제 그 갖다 주라는 그 임무를 이제 맡기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광주까지 가려면은 그 단양인가 제천인가 글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비포장도로인데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길이 이제 유실됐을 거는 이제 뻔한 거고, 양반이 이제 거기 갈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그 민간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전신인 것 같아요. 여시라는 분이 운영하던 이제 그 저기 항공사에 65인승 비행기가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이제 부산으로 직항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광주에를 끌려가 갖고 이제 급유를 하고 제주까지 가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 홍준표 씨가 이제 그 차로 다음 날까지 구호품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비행기를 2대를 다 이제 그냥 동결을 시키고 이제 그 광주 가는 비행기로 구호물품 이제 싣고 갔는가 봐요. 갔다 오르셨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 가서 이제 몇 시간 됐는데 그 헌병들이 오더니 그냥 불문곡직, 정말 뭐 어떤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냥 포승줄에다가 묶어갖고는 서울로 압송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 이렇게 앞에 끌려갔다래나 그 앞에 이제 가갖고 이제 섰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앞에 서니까 쳐다도 안 보시는데 얼굴빛에 얼마나 그냥 노기에 차다 못해 질려갖고 얼굴빛이 이런 이제 회색빛, 그냥 그 흑빛이 돼갖고 이제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이제 이렇게 쳐다도 안 보시고 뭐 소리만 보시더래요. 그런데 뭐 쳐다를 보시거나 뭐 불효령이 떨어지거나 어떤 저기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 그 잠시지만 그 뭐 한 1, 2분이나 됐겠어요? 그 순간이 자기가 그 비행기 이제 공중전 할 때 그
그 몇 번을 이제 그 그냥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적군들하고 전투를 할 때 그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그냥 숨을 막히게 하고 가슴 심장이 얼어붙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흐르고 머리는 하얘지면서 영문을 모르니까요. 이제 무슨 일로 이제 자기가 붙들려 왔는지 왜 저런 노기를 띄우시는지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 같으면 그 뭐 누구한테 모함을 당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쳐다도 안 보시면서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상에다 책상에다 딱 놓으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권총으로 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순간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이게 저긴가 그냥 아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저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이제 이렇게 당황을 했었겠어요. 사태 파악도 안 되고. 그런데 왜 네 맘대로 비행기를 이제 동결을 하고 이제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냥 화를 내시더래요. 내가 지금 미국의 카터 대통령한테 이제 얼마나 이제 질책을 받았는지 아느냐, 항의를 받았는지 아느냐. 지금 미국하고의 사이에 이게 미묘한데 이제 네가 나를 이렇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느냐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사태가 수습이 정리가 되면서 비행기를 그때서야 이제 그 부산 가는 비행기를 동결을 안 푸른 거가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래요. 아차 싶었죠. 그 쬐끄만 방심이 정말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저기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노기를 이제 띄게 되고 자기는 이제 생명까지도 정말 그냥 뭐 죽이시기야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제 노기를 띄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아주 그냥 잠깐 생각 못하고 방심했던 그게 이제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후에 막급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떤 대답 저기를 못 찾겠더래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는 건 둘째치고 이제 박 대통령 하시는 말씀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 대통령 때문에 이제 자존심 상하셨다래나 이제 그런 질책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사람 이 홍준표 씨는 이제 거기에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쓰이더래요. 그런데 조금 이제 가만히 계시더니 좀 진정을 하시고 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테니 해명을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나를 납득시켜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게 이제 이 양반이 그냥 정말 그때는 이제 대통령 생각보다는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는가 뭐 찰나적으로 뭐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그냥 전광석화처럼 그냥.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굉장히 숫자에 귀재래요. 이제 홍준표 씨가 거기에 착안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그때 어떤 이제 아주 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 저기만 맥만 잘 짚으면은 이제 그렇게 정말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숫자에 귀재인 거에 착안을 해갖고 비행기 한 대에 65인승인데 두 대를 합해봐야 이제 130명이다. 이제 한 사람당 가족이 5인 가족으로 쳤을 때 약 600명 남짓 때는 이제 사람들의 발을 묶고 수만의 수재민들을 구하는 게 자기는 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돕는 게 자기는 저로서는 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미국에서 뭐라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그 양반이 정말 신의 한 수라래나, 그 머리 좋은 숫자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대통령한테 그 숫자로 풀어서 한 것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함축된 거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낯빛이 금방 이제 상기되면서 싹 바뀌더니 살짝 미소가 지나가면서 나가 있으라 그러더래요. 아, 살았구나. 그냥 안도의 그 뭐랄까 그냥 그게 저거 되면서 그 이제 정말 멎어있던 그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뒤에서 흐르던 식은땀이 뜨거운 땀으로 변하면서 그때부터 더워갖고 할 수가 없더래요. 그냥 그때 에어컨이 없었대요. 거기 저기 어디야 청와대에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 양반이 이제 그 비행기 2대를 동교를 시키고 자기는 광주행으로 갔는데 부산 거를 풀지를 않아갖고 이제 부산 가는 비행기의 기장이 이제 뚝딱과 있는 대로 나갔고, 근데 그때 그 두 비행기의 기장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도 또 에어컨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나름 없지 좁은 공간에서 땀을 삘삘 흘리고 이제 언제 무슨 저기가 올래나, 그리고 이제 기다려도 이제 강간무속이 지고, 그러니까 그냥 뚝딱 안 하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진짜 전화를 해갖고 이제 한국의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더니 민간인 항공기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그 동결을 하고 이제 이러는 그 독재를 저지른다. 이제 고자질을 한 거, 이제 말하자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토가 가뜩이나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군부 쿠데타 같은 걸로 이제 이게 성공하는 것들은 이제 뭐 범하고 우리나라고 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뭐 인권주의자래나 무슨 주의자래나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좀 우리나라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미묘한 관계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냥 막 뭐라고 이제 질책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 인정을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반 자존심에 정말 그런 일까지 그 어떤 간섭을 받는다랄까, 그 저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얼마나 정말 참담하고 정말 치사하고 자존심 상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홍준표 씨가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게 뭐 더 중요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의미의 이제 그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에서 그냥 그건 또 고종 황제라 해야 되나, 고종과 또 이제 이완용 간에 또 이제 그런 그 갑신정변 때 그런 이제 고종이 이완용 씨를 좋아하게 된 거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완용이 평전이라고 2011년도에 한겨레에서 이제 한겨레에 신문기자였던 분이 이완용이 재조명이라는 책을 쓴 게 있었어요. 지금 절판됐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저는 이제 사다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이완용 씨를 이렇게 이제 그 신임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또 제가 제 제주 중에서 옆길로 새는 제주 중에서 이제 저기 한 거고, 이제 본질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는 이제 나가 있으라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조금 있더니 이제 비서가 편지 봉투 하나 갖고 나와서 이제 모시는 장관님한테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거 얼마나 궁금하게 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 그래갖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막 불빛에다 비춰보고 그랬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거 혹시 하사금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사실
참았어요. 안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그 자기 그 이제 장관인 최신무 장관한테 갖다 줬더니 참 보좌관 잘 뒀다고 잘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홍준표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기는 장관을 참 잘 만났었다. 상관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때는 관용차가 이제 지금도 있겠지만 이제 관용차를 타는데 그 남바가 좀 틀려갖고 그 이제 뭐 이렇게 통행금지라든가 무슨 신호등 같은 거 위반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저기가 됐었는가 봐요. 그냥 그런데 그 장관님도 그랬지만 자기도 그랬고 통행금지를 위반해 본 일이 넘겨본 일이 없고 신호등을 그러니까 신호등을 안 지켜본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두 분 다 그 관용차에다가 자기네 가족들을 개인적으로 태워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분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분하고 저만 그 대통령하고 홍준표 씨만 아는 얘기를 저한테 다 해주신 걸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갖고 이게 이제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누구한테 발설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수다스러운 줄을 모르고 이제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얘기를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한테도 안 하고 자제분들한테도 안 했던 얘기를 저라는 사람한테 해줬던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으쓱하고 좀 이제 뭐랄까 그냥 좋고요. 그런데 워낙 좀 희귀한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더 혼내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 2년째 연락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는 워낙 그때 고령이셨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지 상당히 이제 궁금도 하고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이제 육군사 가는 학교를 갔다든가 뭐 이렇게 군에 있었다든가 경찰직에 있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특히 그 이제 그 뭐야 친일파 매국노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면은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이제 그분들이 그 배운 그 이제 공부하고 이제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도 이제 육해공군 전부 다 이렇게 참설하는데 어떤 그 저기가 되고 수립하는데 이렇게 저기 기둥들이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뭐 땅 팔아갖고 전부 다 독립운동 안 했다고 애국자들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친일파를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합일점을 이제 찾아서 정말 친일을 만약에 했다 그래도 그에 대한 과는 사해주고 6.25 때 같은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내신 분들은 찾아내서 유공자로 그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아무리 제가 목소리를 내봐야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슈화 시켜갖고 주목하게 해서 좀 어떤 국민적인 그 합의를 이뤄내서 요번에 규정을 하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정말 공을 세우고도 정말 과거에 그 전력 때문에 일본 밑에서 그랬다는 전력 때문에 숨죽이고 만약에 저기 한다면 조금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잘난 척을 또 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갖고요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가을만 되면 가을병을 그렇게 알아요. 아주 세상 모든 짐은 다 내가 짊어진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그냥 그 서러움, 쓸쓸함, 이렇게 막막함 이런 거에 빠져들거든요. 그래 이제 음악을 들으면 좀 그런 데서 많이 빠져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즐기기까지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힘들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거하고 이 페이스북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그냥 막 몰입돼 갖고 이제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무슨 그냥 정말 아픈 데 가서 올라 앉아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세계 여행 다 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대화도 나누고 생각의 어떤 그 지경이랄까 그 폭도 넓히고 참 나는 제가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세상을 만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제 이래도 이제 저는 용감하게 정말 무식하고 컴맹인 주제에 이렇게 유튜브 할 생각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제가 그런 데다 글쓰면 사람들이 좀 재미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공감은 많이 못 듣는데 다른 분들은 다 좋은 말만 하는데 저는 원래 쌈딱이 돼갖고 그냥 콕콕콕 이제 이렇게 걸거든요.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조금 그냥 진부한 거 그런 거 좀 점잖은 거 그런 거에서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 돼갖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본인들의 일상을 찍으세요. 그래갖고 영상으로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주 카톡 그런 거보다 더 쉬워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좀 하시고요. 물론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점잖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참 소통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즐겁게 살아요. 안녕. 빠이빠이.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얘네들 춤을 아주 그냥 얼마나 좋게 저기하게 추는지